안녕하세요. 이제부터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저희 뭐 배웠죠? 정확한 무역의 개념과 또 무역 계약의 요건, 무역의 종류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역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냐면 직접 무역, 직간접에 따라서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 간접 무역에는 중개 무역과 중개 무역, 스위치 무역, 통과 무역, 우회 무역이 있었고요. BWT 조건과 CTS, 또 녹다운 수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계무역이 있었죠. 연계무역은 뭘까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무역이고요. 거기에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물구대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무역, 대응구매, 제품화매 이렇게 4종류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 두 번째를 들어가 볼게요. 무역의 기본 개념에서 해외 시장 조사와 수출입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노란색 표시해둔 이유가 있어요. 해외 시장 조사를 볼게요. 해외 시장 조사는 뭘까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판매 가능성을 보겠죠. 내가 생산할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판매가 제일 잘 될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게 해외 시장 조사겠죠. 그래서 유통 경로, 고객의 기호도, 또 정치, 경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게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그럼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목적국이 선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가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겠다. 이러면은 막연히 중국 가서 그냥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거래처를 찾겠죠. 거래처 발굴. 거래처 발굴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인터넷도 있겠지만 박람회. 요즘 박람회 많이 하죠. 이 박람회 같은 데를 통해서도 거래처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 발굴을 통해서 괜찮은 수입자를 알아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거래 제의는 어떻게 할까요? 팜플렛 또 아니면 우리의 영업 능력,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서신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래 제의를 하면 상대방은 그 거래 제의서, 서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팜플렛을 보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조회입니다. 트레이드 인쿼리라고 하는데 거래 조회라고도 하고, 보통 거래 조회를 좀 신용 조회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거래 조회는 거래 제의를 받은 수입자가 수입자보단 예비 수입자라고 하는 게 낫겠죠. 수입자가 거래 제의를 해온 수출자에게 물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물품은 어떤 물품인가요? 물품의 수량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 대금은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실 건가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이 거래 조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이 이제 신용 조회인데, 신용 조회는 관세사 시험뿐만 아니고 무역 영어, 국제무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죠. 물품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은 당연한 거고요. 양국 간, 양 당사자 간의 신뢰도가 제일 높아야 되겠죠.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역 계약 체결 전에 가장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건 신용조회입니다. 신용조회는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신용도 측정 요소라고 하죠. 거래 성격, 자본, 거래 능력이 있습니다. 거래 성격은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계약 체결 능력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할 때 이 사람과 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판, 그 업체의 평판, 정직성, 그리고 영업 태도 이런 걸 보는 거죠. 영업 태도란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 수입자가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대금을 좀 느리게 항상 준다던가, 아니면 전화를 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불친절하게 대한다던가, 물품에 대해서 항상 하자 있는 물품을 준다든가, 이러한 영업 태도,
평판이 안 좋으면은 좀 그 업체가 거래를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명 도덕성인 거래 성격을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이 자본입니다. 대금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는 것. 재무 상태. 또 재무 건전성. 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이 자본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거래 능력이에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측정하는 게 거래 능력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좀 매출액, 요 단어를 좀 암기해 두시면은 이 중에서 거래 능력을 보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영어로는 턴오버이라고 합니다. 턴오버. 이렇게 되겠고, 요즘에는 세 가지뿐만이 아니고 세 가지에 네 가지를 더 합해서 7가지의 신용도 측정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요 7가지에는 요 세 가지 뭐뭐 있을까요? 거래 국가, 그 다음 거래 통화, 그 다음 담보 능력, 기업 환경.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네 가지와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신용도 측정 요소 7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용 조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요소들을 잘 암기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출 절차를 알아보게 될 텐데요. 수출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시장 조사, 거래처 발굴, 거래 제의와 신용 조회를 통해서 이제 수입자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매도인이 수입자에게 청약을 하게 되고, 청약에 따라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됐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실무상으로는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계약 체결,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세일즈 컨트랙트 시트라고 해서 이 계약서에 양사가 서명을 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 신용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출입 절차는 신용장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출 신용장의 내도란 거는 발행은행이 있고 통지은행이 있습니다. 발행은행은 수입국에 있고 통지은행은 수출국에 있겠죠. 수출신용장.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수입자가 요청을 하게 돼요. 이 LC란 것은 신용장을 의미하고요. 신용장 발행 개설을 요청을 하면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요. 그래서 통지은행에게 이제 신용장이 발행된 거를 알립니다. 그러면은 통지은행은 이것을 수출자에게 통지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됐다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을 수출 신용장의 내도라고 하고요. 수출 신용장이 발행된 것을 알면 매도인 경우에는 수출 물품을 확보합니다. 수출 물품 확보라는 거는 물품을 직접 제조를 하던가 국내에 있는 업체에게 물품을 사겠죠. 한마디로 수출 물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데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물품을 직접 제조할 자금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무역금융은 보통은 LC를 담보로 무역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수출 물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죠. 주계약에 기반한 종속계약. 주계약을 실현시키